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추석 황금 연휴 끝났는데요. 코스피 보니까 장 초반에 3,600도 뚫었거든요. 지금 조금 내려왔지만 지금 분위기 어떤 거예요?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석 연휴로 쉬었을 때 미국과 유럽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약 일주일여간 미국 뉴욕 증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또 유럽, 그밖에 각종 금융 상품들이 폭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증권 시장에 그게 반영되지 못하고 했으니까 그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예. 오늘 장을 열자마자 어. 우리나라 주가가 폭발하는 양상.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3,600고지도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에는 너무 오른 것에 따른 좀 경계 심리가 작용해서 일부 상승세가 좀 감소됐지만 그러나 개장 전 시세에 비교한다면 여전히 뭐 큰 폭으로 오른 1.45% 이상 오른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특히나 삼성전자 보면 94,300원, SK하이닉스도 427,000원까지 올라서면서 이 반도체 관련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좀 훈풍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정확하게 꼭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예.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은 네. 속이 좀 아픈 분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집었던 종목들은 네. 별로 안 올라가고 찍지 않은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 간 편차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그냥 폭풍 질주, 하루에 6% 이상 오른다는 거죠. 예. 이것은 이 큰 주식이 거의 뭐 대폭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르고 또 오르는데 거기서 또 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관련 회사들 주가가 지금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도체주 편식 이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증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장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서도 AI와 관련된 뭐 이름에 AI만 들어가면 주가가 크게 나르는 딱 하나 AI 하나는 뺍니다. 예.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예. 그 말고 다른 AI 이름이 들어가면 주가가 대폭등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이 GPU 반도체 만든다는 엔비디아는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 지금 세계 1등으로 오른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엔비디아가 잘 되면 엔비디아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특히 HBM 반도체라고 해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 HBM 메모리 반도체 9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 엔비디아 주가 오르는 걸 보고 엔비디아의 동맹군이다 생각해서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이런 관련 주식들을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예. 뭐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종목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종목 선택에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들고 있는 주변인들은 오만전자 막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투덜투덜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예,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많은 개인들이 물려 있는 그 지점이 98만 원 선입니다. 예. 이미 98층이라고 그러거든요. 98층에 산 분들이 많아요. 98,000원이죠. 예, 그걸 98층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게 네네네. 정권가에서 예예. 8만 5천 원은 85층이라고 아 그러고 네네네. 그런데 아직도 예. 98층 올라가기에는 아직도 전 고점에는 여전히 미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내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단가, 특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게 반도체 부분 1등 자리도 지금 뺏겼습니다. 네. 또 시스템 반도체 측에서는 TSMC라는 대만 회사에 밀려 있기도 한데 워낙 AI 반도체 돌풍이 강하다 보니까 예. 바람을 좀 타는 거고 또 삼성전자도 HBM 반도체 부분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거기다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경쟁자 중에 하나는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AMD가 오픈 AI라는 올트만 박사가 하는 거기에 제휴를 맺고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는데 그 AMD의 삼성전자가 요즘 제휴 관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닥치면서 사실 기사 회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이 기술 흐름에 과연 우리가 선두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대목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금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 사실 금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정할 때 금으로 투자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까지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금은 금융 상품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예. 우선 모든 금융 상품은 이자라는 걸 줘요. 네. 저희들은 제 집에 딸한테 돈을 잠시 빌려도 딸은 반드시 저한테 이자를 요구하더라고요. 확실한 따님이시네. 이제 그런데 금을 맡기면 이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금융 상품 중에 유일하게 이자 안 주는 상품. 이자만 안 줘도 뭐 그런 대로 견딜 만한데 예. 금이 덩치가 커지면 도둑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금고에 놓는다 이러면 금고에서 금고 보관료 수수료를 걷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금은 화재가 나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또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달러를 대규모로 찍어서 달러 가치는 떨어뜨리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디베이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디베이스먼트 뉴욕 증시가 오르고 또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게 대부분 경제학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 금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잖아요. 네. 기업의 주식은 더 찍어낼 수도 있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금은 땅에서 파야 되는데 이 금은 현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이 그동안에 선조들이 다 파고 예. 또 한 번 금이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현재 지금 5만 9천만 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한 해 그 3천 톤씩 커내니까 20년이면 금이 고갈된다. 이런 요인들이 더 겹쳐서 예. 통화량이 늘어날 때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금값인데 이게 벌써 온스당 4,000달러 돌파했거든요. 예. 예. 지금 잠시 후진해 있지만 상승세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50년 전에 35달러였습니다. 예. 35달러였으니까 단순하게 환산하면 금값이 120배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예.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약 300배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대학 학비 내지 말고 금을 샀으면 내가 지금 재벌이 됐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나 모든 인생의 가치가 돈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금값이 오르는 것은 금 투자하냐 안 하냐를 문제를 떠나서 예. 세상 경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구나. 특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 대목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좀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전에는 그 돌잔치 금한 돈 이렇게 보통 줬는데 저도 예전에 한참 전에 친구 자녀 돌잔치 때 금 한 돈 그때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그럼 어떻게 은으로 가요? 어떻게 은으로 사도 돼? 은 사도 돼요 지금요? 은은 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금보다도 단가는 은이 뭐 현재 약 한 100여 배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만은 예. 상승률로 따지면 지금 은 쪽이 단가가 싸니까 투기 세력이 훨씬 더 많이 붙는 것이죠. 예. 그럼 지금 은 사는 분 많겠네요. 글쎄요. 사는 것은 예. 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예. 샀다가 파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예, 예. 어떤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함부로 입을 열기가 그러네요, 조금 그러네요. 어렵습니다. 예,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러면
그건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도 지금 은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그럼 지금 은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은과 금의 가격 배율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쭉 형성되어 온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이 그 배율을 넘어서서 더 올라간다면 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은도? 그렇습니다. 예. 금이 올라가면 예. 은과 금은 일정 비율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이 올라갔을 때 예. 은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은은 금하고 달리 지금 은은 산업 소재로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예. 그래서 공업계에서의 수요 공급 또 채광이 얼마 되느냐.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야, 왜요? 달러를 어느 정도 찍어낼 것이냐. 아.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미국의 총 통화량이라는 M2가 있습니다. 그게 늘어나면 그러냐면 금, 은 가격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 그게 기대만큼 통화량을 더 찍어내지 않으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네. 저건 불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에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안전자산이지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품은 아니에요. 가격은 오히려 일반 주식 채권보다도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주제를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또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수출 통제도 강화했고 우회 수출도 방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이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히토류 카드의 협상력이 될 것인가, 협상 카드인 것인가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엄청난 카드 하나가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운명의 만남을 합니다. 예. 거기서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방 크게 매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히토류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 히토류를 안 주면 기계도 생산할 수 없고 전자제품도 생산할 수 없는 양은 적지만 그게 안 들어가면 바로 산업이 마비되는 예. 이런 정말 중요한 에센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철강 관세를 최근에 중국을 향해서 때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관세가 엄청나게 뭐 50%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철강 관세를 때릴 때 철만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 철이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 이를테면 냉장고 또는 그 각종 가전 제품까지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우회한 것도 다 잡아내겠다. 예. 며칠 전에 발표했거든요. 이번에 오늘 나온 중국의 히토류 규제는요. 원래는 히토류 수출하는 거에만 중국 정부가 직접 컨트롤, 감시 감독을 했는데 예. 마치 미국이 철강 규제하는 것처럼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전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도처 발표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했군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 장군, 멍군. 예. 그런데요, 히토류 안 들어간 제조업 제품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국이 다 일거수일투족 허락 없이는 예. 시진핑 주석의 허락 없이는 못 쓴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예. 새우도 한 방 또 크게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다만 이것이 협상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그래 당신네들 입장은 알겠는데 세계 경제를 위해서 요거는 양보하자. 이제 어느 정도의 타결이 될지 예. 정말 잠 못 이루는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또 반도체도 계속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거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요 안에 뭐 규소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저 히토리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예. 자동차도 작동하지 않고. 근데 특히 반도체는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팔지 마.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중국의 공장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한국의 공장에 대해서도 반도체 장비 미국이나 유럽에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러니까 한국이 미워서라기보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반도체를 지금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를 한국에
팔 때마다 다 감시 감독을 해서 규제를 하면 한국 반도체 기술은 있어도 완성품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거대한 지금 규제의 손이 한국 쪽에 오른손, 왼손을 지금 막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각도에서도 이번 중국에서의 협상이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윈윈 전략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 타결 여부는 미국과 중국은 넘어서서 한국 반도체에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집값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네. 6.27 대출 규제 있었고 9.7 공급 대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정부가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 세제를 좀 건드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빼고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집값 상승세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왜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비단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까지 해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히는 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공급 대책도 발표했는데 그 공급 대책이 대부분 이제 공공주택 위주로 예. 또 거기다가 당장에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닌 뭐 이런 조처들 중장기 계획이 많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 정부 일각에서 보유세 그러니까 세금 카드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총괄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 자기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세금 폭탄 터뜨려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정부 일각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부동산 세금은 최대한 조심하겠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많은 원성이 있었고 예. 그것이 정권의 그 지지율을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악재가 됐기 때문에 예. 일단 공약에서는 최대한 자제해놓겠다. 그런데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예. 보유세도 방법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지금 일각에서 지금 보유세 카드 실무 작업단이 조성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은 또 한강벨트 쪽에는 아직 계속해서 뭐 신고가 경신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지역 아파트는 지방 아파트는 거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또 야 이것도 다시 패닉 바잉으로 가야 되는 건지 영끌을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격차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뭐 안 떨어지고 꾸물꾸물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물론 아주 지금 급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과 또 그걸 제외한 지방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서울 핵심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예. 거기서 벗어난 서울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도권 실거래 지수 수도권 아파트가 150인데 지방은 105다. 이건 거의 5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차이의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올해 연도별로 보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누르면 서울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눌렀는데 예. 서울은 안 눌러지고 지방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 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과거에 부동산 1가구 2주택 다가구 중과세 제도를 하다 보니까 2가구 이상이면 세금 폭탄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것부터 더 먼저 팔아 던진 겁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 함정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운다면 보유세는 물론이거니와 지방과 서울의 격차 문제 해소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경제 읽기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